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작아요. 반갑습니다.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자가용은 전문 아나운서와 현직 한의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건강요정. 네, 한의사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거부감 없이 요정과 딱 어울리는 외모를 하고 계신 유창길 원장님이십니다. 조금 심하다는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 체격을 본 분들이요. 예. 네. 요정도 뭐 다양한 요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정이라고 뭐 언제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귀여울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 건강요정은요. 네. 요정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요정이니까 아하. 제 체격과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얘가 확 갔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관련한 뉴스를 브리핑해드리는 코너죠. 건강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건강에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고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메디컬 데일리라는 외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카페인의 장점을 최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카페 모카를 마시는 것으로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피만 마시거나 초콜릿만 먹는 것보다 낫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 커피 좋아하시고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 손 들고 네. 환영할 얘기네요. 카페모카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네. 카페모카를 마시는 게 좋다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한 기사나 연구 발표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네네. 주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는 이 기사를 잘 해석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연구 결과나 기사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 네. 그 연구 결과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획자가 누구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네. 맥주를 알코올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와인이라든지. 그랬더니 이런 것도 있고. 그 연구 후원한 단체가 맥주 회사라든지.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개해 주신 기사 카페모카를 마시면 되는 거. 이거 연구자들이 물론 열심히 연구했겠죠. 네. 그런데 이 기사를 주의해서 살펴보시면은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섭취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한 연구인데 네. 후원자가 초콜릿 회사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참 이거. 그러니까 이 건강 관련 기사, 네. 논문, 그리고 신약 발표, 뉴스가 정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 관련 뉴스만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건강 쪽도요. 의외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 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군요, 이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네. 기사로 나올 땐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기사가 이 시점에 왜 나왔느냐. 네. 네. 연구에 어떤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네. 과연 그 연구를 설계한 주체가 누구냐. 아하. 누가 이걸 기획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치 관련 뉴스 볼 때도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내면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런 건강 관련 기사도 단순히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기사가 나왔느냐 네.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사 내용은 초콜릿 회사에서 후원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겠네요. 일단 네.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부정한 건 아닌데 네.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과연 제로겠느냐라는 아하.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좀 냄새가 난다. 네. 초콜릿 냄새가 난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제 한의원에서 이제 간이로 혈액 검사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이제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 혈액 검사 기기가 좋다고 하면서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한 논문을 알려줘서 제가 그 논문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의 말미에 그 후원사가 바로 그 회사였어요. 혈액검사 기계 회사.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하고 의뢰해서 만든 논문을 이용해서 네. 기계를 판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연구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참 고민이 많이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획자가 그 혈액검사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 관련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막을 잘 살펴야 돼요. 의외로요. 건강 관련 기사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들 많아요. 다른 방면 기사는 네. 그러니까 경제, 정치, 사회 분야 기사는 언론사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성향 파악해서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포하는 의미를 잘 찾는데 네. 의외로 건강 관련 뉴스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서 자가용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아셔야 되고 네. 안 그러면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맛집도 보면 뭐 블로그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잘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맛집에서 그냥 자비로 드신 건지 아니면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드신 건지. 네. 요즘은 뭐 그 블로거들이 네. 후원 받아서 네. 하는 게 맛집뿐만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바른 판단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아. 정보가 많아진 만큼 네. 헛갈리기 쉽다. 네. 그렇군요. 또 숨은 부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결국 원장님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혈액기계 구입하셨나요? 저는 일단 안 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기획된 논문이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피냄새를 맡으셨고. 일단 네. 안 샀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연구들도요. 네. 후원사가 그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인 경우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돈 준 쪽의 입장을 생각 안 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의료 건강 관련 연구나 기사 접할 때 그 배경, 후원한 거, 기획자가 누구냐, 좀 더 잘 살펴보고 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기사를 볼 때 항상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건강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김세원 류마지게 자가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이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됩니다.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 하나를 콕 집어서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또 없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코너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네. 건강 관련 서적까지는 서점에서 이렇게 대충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서서 대충 보는 거는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워낙 건강 서적들을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고요, 앞으로도.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서적은 일본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의 저서입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출판사는 북라이프 출판사고요. 그렇군요. 그 표지부터 일단 보면요. 네. 표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사람 걷는 모습이 표지에 일단 청록색으로 그려져 있네요. 네. 네. 자, 뒷표지는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뒷표지 하단에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효과 7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이 들지 않는다. 두 번째, 후유증이 없다. 세 번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면역력을 높여 약을 끊게 만든다. 다섯 번째, 세로토닌 분비로 통증이 줄어든다. 여섯 번째,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가 좋아진다. 일곱 번째, 근력이 강화돼 요통이 사라진다라고 사실 뭐 책 내용을 여기서 다 할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 그 효과, 네. 걷기의 효과 7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진짜 건강법은요. 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강법이 진짜 건강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다. 건강법에 관한 것도 역시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하. 여러 가지 뭐 건강 운동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돈 안 들이고 그냥 바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건강법이 진짜 건강법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신 분들 보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진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은 이 진리에 부합되는 아하. 제일 정확하게 부합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고 네. 제가 또 수많은 건강 서적들을 네. 섭렵해 왔지만 아하. 예, 지식들이 너무 지금 쌓여져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책을 두 번째로 네. 선택한 이유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알아보죠, 뭐. 자화자찬 또 네. 건강 요정의 말씀이셨고요. 자, 그 원장님은 워낙 이 장수 쪽에 관심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1시간 이상 수명이 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첫 페이지의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라고 이 저자가 말한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라고 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네. 이 책 전체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서점에서 건강서적 코너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라는 책이 있어서 참 재미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네요. 그 책을 이제 한번 쭉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책의 제목 약간 자극적이긴 해요. 오. 병의 90%가 걷기만 해도 낫는다. 네. 과연 걷기만 해도 병의 90% 이상이 나을 수 있을까? 네. 에이 설마 90%는 너무 심하다. 아하. 이럴 수 있는 제목이긴 합니다. 일단 좀 지르고 보자라는 어떤 이 저자의 생각이 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 것인지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제목을 건강서적도요. 무난하게 지으면 책을 안 집어요. 아하. 독자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조사 봤는데 네네. 책을 사신 분들이 네. 책 사도 다 읽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목이 결국 예, 예. 중요하다는 그 출판계의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6페이지 프롤로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진짜로 90%의 병이 걷기만 하면 낫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네. 저자 의미는. 네. 그러니까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네.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이니까 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아하. 그런 마음으로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아하. 제목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의 얼마큼 그 간절한지 제목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지은 저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나가오 가즈히로 선생님이고 네, 일본 분이시고요. 일본 분이죠. 네. 1984년 도쿄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내과 의사분이시고요. 로컬 개업의로서 오랜 시간 진료를 해왔어요. 이분이 네. 임상의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이 나가오 선생님이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의료의 산업화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자꾸 여러 증상들의 병명을 자꾸 붙여가면서 네. 상품 세일즈 하듯이 새로운 신상품 선전하듯이 아하. 약품들을 점점 병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것을 의료화라고 호칭하면서 네.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건강보다 의료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운다. 네. 이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신약에 대한 치료 근거를 네. 내세우면서 약 판매를 하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논문이나 어떤 연구 발표 얼마든지 기획한 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구 결과나 네. 발표가 나왔을 때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이 저자는 책 전체적으로 약 지상주의를 강력하게 경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걸음으로써 네. 건강해져서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면서
약을 끊자는 얘기예요. 네. 뭐 약이면 다 된다라는 걸 좀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급적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지난번 책 리뷰에서 보면 자연치유에서 말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맥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그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다만 증상을 잠시 개선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늦추기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이 책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저자 본인이 스스로 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환자에게 가급적 약을 처방하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하는 의사고 그리고 생활 관리를 통해서 환자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의사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과 예. 의사가요. 네. 현직 내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내과 의사지만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면 양이시거든요. 네. 사실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갔는데 약을 처방을 안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네. 과연 되나 싶을 텐데 일본에서 이처럼 약을 좀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종종 있는 것 같군요. 네, 지난번 그 자연치유 리뷰할 때 네. 앤드류 와일 박사 역시 약을 가급적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양방 의사 선생님이죠. 네. 오늘 이 저자분도 이제 양방 의사인데도 약을 가급적 먹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건 이분이 서양학 전공한 양방 의사 선생님인데도 한약을 참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책에 네. 보면은 한약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씩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보다는 걷기와 한약 처방을 권합니다. 오.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어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금기시되는 일인데. 예, 대한민국에서는 양방 선생님들이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걷기와 한약 처방을 권한다? 네. 거의 상상 속에 일어날 만한 일인 거고. 네네. 그리고 본인이 내과 의사인데도 본인이 감기에 걸리면 한약 먹고 걷기를 통해서 감기 증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한국에도 네. 사실은 양방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한약을 좋아하고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네.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네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가급적 양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일본에서 보면은요. 네. 오히려 양방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한약을 본인이 먹거나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점이고 한의학이 그러니까 예. 얼마나 장점이 많은 의학인가 네.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러내놓지 못할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일본 의사들 중에서 한방 치료를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서적들, 그 한방 치료를 우호적으로 네. 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에 관한 책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한방 치료를 선호하는 점이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네. 일본에서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한약 처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양방, 한방 서로 협력이 잘 안 되죠. 네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자, 이 환우들 생각하면 좀 하루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이 책의 목차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걷기로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질병 소개가 돼 있고요. 예. 두 번째 챕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걷기나 생활 관리로 나을 수 있는 병을 수술이나 약에 의존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의료계 네. 그리고 그 의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의료화 네. 내용이고 세 번째 챕터가 이제 독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걷는 방법 그리고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네. 건강하게 걷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세 번째 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일반 독자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다. 네. 그럼 세 번째 챕터만 읽어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챕터에서 잘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써놓으셨습니다. 네. 그 첫 장부터 좀 넘겨볼까요? 이 첫 번째 챕터에 소개된 걷기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내장 지방 증후군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걷기와 식이요법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식이요법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식이요법과 걷기 병행되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내장지방증후군 다 생활습관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병 있는 분들은 걷기만 해서 살 안 빠집니다. 오.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네. 걷기는 살 잘 안 빠져요. 예, 식이요법, 그러니까 절식을 하면서 네. 적절한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면서 걸어야지 살이 빠지는 거지. 먹을 거를 먹으면서 걷기만 하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통해서 걷기를 하면 체중도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들면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볼 텐데요.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는 볼 수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내용이 네. 걷기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으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예. 치매가 오면 이제 항치매 약물을 처방받는데 이 약들 부작용이 일단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매를 낫게 하는 약도 아니고, 네. 그리고 효과도 복용자 중에서 30에서 40%만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요. 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의 예방법은 걷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면서 걷는 게 아니고, 계산하면서 걷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 확인돼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된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씩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오, 예. 대단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그냥 네. 멍 때리면서 걷는 게 아니고 네네. 50, 3 빼서 47, 네. 3 빼서 44 네. 이런 식으로 뺄셈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머리를 어떤 사용을 하면서 네네. 계산을 하면서 걷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호르몬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고요. 세로토닌이 증가가 된다. 걷기. 오, 예. 기분이 조절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리고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도 촉진이 되는 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이제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누군가 곁을 지키면서 걷도록 해야 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걷기로 좋아할 수 있는 병으로 치매 말고 이제 또 암으로 또 예. 암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 인간이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인 반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암 사망률이 매우 낮다. 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명제 네. 한번 화두를 던져드렸죠. 움직여야 산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예. 인간이 암에 걸리는 이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인데, 네. 물론 이제,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가려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암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자가 손상되어서 복제를 반복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손상 유전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튼튼하면 암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데, 네. 이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아. 그 이유는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네.
하루 1만 보나 2만 보 이상 꾸준히 걸으신 분들은 암 환자로 바뀌시는 경우를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도요. 네. 예. 그 변비 역시 걷기 운동을 해야만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변비 역시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걸으면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면서 변비가 나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걷기를 통한 장애 건강.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장애는 인체를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보다 훨씬 많은 1000조 개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20%가 유익한 균, 10%는 해로운 균, 오. 나머지 70%는 해롭지도 이롭지도 않은 균인데 네. 잘 걷지 않고 식습관이 나쁘면 장내에 해로운 균이 늘어나고 유익한 균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인체 내 최대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안의 호르몬 균형도 나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또 우울증, 불면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울증, 불면증도 항우울제나 수면제처럼 부작용이 있거나 의존성이 있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걷기만 해도 초기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나 불면증 있는 분들 보면은요. 네. 의외로 많이 안 걸으세요. 아. 예. 근데 많이 걸으면요. 네. 잠이 와요. 예. 내가 평상시에 보통 걷던 양보다 좀 많이 걸어보면요. 그러니까 1만 보 이상 또는 2만 보까지도 걸어보면은 네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집니다. 예. 근데 우울증, 불면증 있는 분들이 걷기를 힘들어 하신 경우가 많고 네. 많이 걷는 것을 시도 자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우울증, 불면증, 수면제로 약물 드시는 분들은 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걷기를 해보시면요.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신경과 약물 드신 분들은 한번 걷기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요 부분만 적용이 돼도 네. 이분들에게만 적용이 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참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걷기를 해보시면요.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신경과 약물 드신 분들은 한번 걷기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요 부분만 적용이 돼도 네. 이분들에게만 적용이 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참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밖에 면역계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섬유 근육통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편두통, 천식 등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단 것을 많이 먹고 잘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전문 분야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 진료하는 건데요. 네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환자분들 발병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발병 전에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발병 이후에 이제 저는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왜냐하면 단 음식이 이처럼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나가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분 지금 섬유근통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편두통 뭐 이런 자가면역 질환 쪽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단 것을 많이 먹고 네. 안 걷는다. 이거 공통점이라고 했거든요. 아. 제가 경험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예. 원장님께서도 통했어요. 아, 예, 통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예. 예. 그 두 번째 챕터가요.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인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몇 군데를 발췌해서 읽어보겠는데요.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한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예. 아주-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현대 의료 체계는 병명을 계속 늘려요. 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정상혈압 범위를 자꾸 조정을 하면서 약을 환자들에게 최대한 처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약이 한 보따리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이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증상을 억제할 뿐이지 네.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 자연치유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이 부분 이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온다. 그런데도 노화에 따른 증상을 질병이라고 선고하고는 약을 먹어야 한다느니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면서 치료 대상으로 삼는다. 환자는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부추기는 대로 병원을 찾는 사이에 10종류, 20종류나 되는 약을 처방받고는 어느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늘상 보는 상황이거든요. 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 또는 루푸스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고요. 왜 약이 늘어나느냐? 병이 안 나으니까 네. 약을 먹다가 어느 시점에 그 먹던 약만으로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럼 약을 바꾸거나 새로운 약이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이 한 보따리가 되고요.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나중에 합병증이 오거나 부작용으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약이 늘어나다가 합병증이나 부작용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참. 여기서도 이 안타깝네요. 선생님의 의견과 네. 제가 통하네요. 네. 아, 이게 예. 어느 수준에 오르면 이게 통하나요? 아. 네, 이게 네. 예. 잠깐 오늘 너무 자화자찬히 적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가봤습니다. 아, 뭔가 네. 좀 안 익숙했는데 네, 원장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진지하게만 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없으실까봐. 네네네. 자, 아무튼 이 분은 사실은 되게 훌륭하셔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저희 자가용에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네. 한번 모실 기회가 있겠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아, 네. 이 소식이 일본까지는 건너가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있어요. 네. 게스트가 없이 너무 둘이서만 계속하는 거 아니냐. 예. 워낙 뭐 이게 지금 아직은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 있지만 네. 당분간은 저희 둘이 갑니다. 네. 자, 제약업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탄탄히 마련돼 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등 일본만큼 약을 소비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아,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한국하고 똑같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역시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잘 돼 있어요. 네. 약 먹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얘기 계속 네. 나오고 있죠. 예, 예. 내성 생겨서 결국 약이 감기약이 한 보따리 되고 네. 늘어나는 상황 많이 이제 알려졌죠. 이런 거는. 네. 이 제약회사와 논문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모든 의학 논문이 신뢰할 만한 근거라는 인식은 우선 의심해야 한다. 특히 생활습관병, 암, 치매처럼 환자가 많은 질병에 쓰이는 약품은 시장 규모가 거대한 만큼 부정에 취약한 환경에서 개발된다. 만들어진 근거 뒤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은 약물 의존증이다. 제약회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 저자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건데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품 시장 규모가 워낙 커요. 네. 그리고 돈을 대준 쪽이 있고 그 돈으로 논문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래서 신약 나오면 네. 그 약을 이제 국민들에게 복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논문을 발표는 의사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은 네. 이런 커넥션으로 논문이 발표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 말씀드릴 때 네. 논문을 많이 발표한 의사는 열심히 노력해온 의사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드리면서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유창길 원장님이십니다. 네, 저같이 네. 그냥 아무런 어떤 지원 없이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제가 네. 연구하고 싶은 분야로 논문 쓰는 경우는 진짜 논문이에요. 아. 예. 저는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상황 없고 그렇죠. 제가 쓰고 싶은 논문 쓰고 발표해 온 거고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돈을 받아서 네. 그걸 받아서 그 자본으로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우 네. 그게 그래도 신약까지 연결되는 경우 이 커넥션으로 논문이 발표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 논문도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와 지원이 누군지 네. 살펴를 봐야겠고요. 유창길 원장님께서는 주말이 없으신 원장님이세요. 항상 논문과 여러 발표를 위해서 구경야독 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너무나 여기 이제 익숙해져서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또 입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예 그냥 제가 말해버렸어요. 챙겨주시니까요. 네. 감사하네요. 예. 자, 이 세 번째 챕터는 제대로 걷는 방법과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책에 대한 네.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커넥션, 그런 뒷얘기들을 잘 아시라는 의미가 많았고, 이제 일반 독자, 청취자분들이 제일 잘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걷는 방법,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세 번째 챕터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만약 한 챕터만 읽어라, 그러면 이 세 번째 챕터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세가 나오죠? 네. 세 군데를 이제 체크하라고 나와 있죠. 단전,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 아. 그리고 골반을 체크하라는 건데요. 네. 우선 단전에는 힘을 주고, 그러니까 아랫배에는 힘을 주고요. 네. 항문을 조여줘라. 오. 예. 그러니까 아랫배 힘 주면서 괄약근을 조이는 느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걸어 보시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아랫배 힘 주면서 항문 조이면서 걸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골반은 앞으로 조금 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자세를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엉덩이가 업이 된 느낌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예, 힙업입니다. 힙업. 힙업된 사람은 일단 건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걸을 때도 예. 골반을 앞으로 조금 기울인다는 것은 힙업을 한 상태로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내려가다가 처음 걸리는 뼈가 골반을 이루는 뼈 중에 하나인 장골인데 예. 이 장골이 약간 앞으로 숙여진 느낌이 들면서 힙업이 되면서 이제 좋은 자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 엉덩이를 업시키면서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 관략근을 조인 상태로 걷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경 쓰느라고 힘이 거기로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50에서 3 빼면서 걸으라고 했잖아요. 네. 바쁩니다. 제대로 네. 걸려면. 50, 47, 44 이렇게 아. 3 빼면서 머리도 돌리면서 걸어야 되고 네. 엉덩이는 힙업. 일단 기억하실게. 엉덩이는 힙업 시켜주고 항문 조이고 네. 아랫배 단전 힘을 딱 주고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꽤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상체에서 이제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걸을 때 팔만 흔들지 말고 견갑골도 같이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좀 쫙 펴고요. 턱은 약간 당겨주고 팔을 흔들면서 이제 걷는데 팔을 흔들 때 주의할 점이 팔꿈치가 배보다 앞으로 나오게 흔들면 안 된다. 아. 왜냐면은 이 어깨가 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을 펴고 척추를 쭉 펴고 하늘에서 척추를 잡아당긴 느낌으로 자세를 취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폭은 약간 넓게 하고 중강도로 네. 걷는 것이 좋다. 중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도냐면 우리가 걸을 때 노래를 막 이렇게 최고 성량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중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로 걸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일본 저자잖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인데 굉장히 디테일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 네. 책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군요. 저도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데 네.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책 나오겠죠? 책 예고 네. 잠깐 해드리면 네. 류마티스 완전 정복. 아, 예. 불후의 역작. 아. 예. 올해 말에 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책 쓰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책 쓰는 게 상당히 생각을 네. 많이 해야 돼서 이게 자꾸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책 상상 속의 책인데 사실 한간에는 이미 나왔다.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데 그렇군요. 네. 지금 환자분들이 도대체 책 언제 나오냐고. 예. 3년 전에 나온다 그랬었는데 아. 1년 미뤄지고 1년 미뤄지고. 예. 예. 불후의 역작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제 책이 나오면 그때는 네. 이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책 상품을 네네. 제 책 아하. 불후의 역작 예. 제가 사인해서 네네. 이렇게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나오기를 고대해 보면서 자, 계속해서 이제 걸을 때 바른 자세를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턱은 살짝 당기고 가슴과 척추를 펴고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업되는 느낌으로 해서
골반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게, 그리고 보폭은 약간 넓게, 팔꿈치는 배보다 앞으로 나오지는 않으면서 흔들고 강도는 중강도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네, 그게 핵심이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쿠션 좋은 신발 신어야겠고요. 네. 그리고 맨손으로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르딕 워킹할 때 쓰는 폴, 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 그런 폴, 지팡이 같은 거 이용해서 네네. 걸어도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에게 조언하는 부분이 바빠서 걸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걷는 시간을 확보하라. 네. 그리고 출퇴근할 때 미리 한 정거장 내려서 걸어간다든지, 쇼핑하면서 일부러 걷는다든지, 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계단 등을 이용해서 걷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하철 타보면은 저 혼자만 계단으로 올라가요, 걸어서. 요즘 그렇죠. 대부분 거의 10명 중에 9분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거든요. 네. 저 혼자 외롭게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외롭게 혼자 걸어 올라가는 요정 같은 체격의 남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네. 요정을 만나시고 싶으시면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좀 이용하시면 네.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에는 나가오 선생님이 경험하면서 느낀 걷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선 걷기를 많이 하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는 사람은 얼굴에 만족감이 넘치는 아주 독특한 표정이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잘 걷는 사람은 뇌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돼서 네. 뇌의 노화가 늦춰지고 머리도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걸음을 해보면요. 네네. 3,000보 걸을 때랑 10,000보 걸을 때랑 차이가 많아요. 예. 3,000보 때보다는 10,000보 정도 넘어갈 때 머리가 정말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요. 네.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더 성공하는 것 같다라는 저자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진료하면서 경험이겠죠.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걷기를 잘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났던 게,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네.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인물들과 만날 때 산책을 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 일화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뇌가 발달을 많이 한 시기가 두 발로 하루에 상당한 거리를 걷기를 많이 했던 시기에 네. 인간의 진화의 역사에서 뇌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뇌가 좋아진다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책의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로 상당히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자, 이상 이 나가오 가지히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책을 리뷰해봤습니다. 자, 김세훈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세훈,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훈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서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는 ra7575 알파벳 ra 아라비아 숫자 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를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원장님,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네, 저 혼자서만 읽고서 저 네. 혼자만 지식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팟캐스트라는 것 때문에 지식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네. 자가용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이 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많이 걸으십시오. 많이 걸으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네. 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훈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yeah.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
물어봐 자가용은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브를 류마지기 자가용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장